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무료 방송 공지 드리고 진행을 또 해볼 텐데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소리 잘 들리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채팅창에 숫자 1번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음향 잘 들리시는 거 체크하고 곧바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뭐 화면 문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마 잘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번 체크했거든요. 네, 어, 먼저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죠. 이제 제가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시즌 1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3에 다시 한번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이 또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지금 이 교육 들으시러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미 시즌 1이 1년 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한 제가 10년 넘게 방송만 한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뭐 한국경제랑 뭐 매일경제, SBS, CMC 때도 제가 개국 때 역시나 출연했었고 어떻게 보면 이 SBS의 변천사도 다 봤던 것 같아요. 비지로 바뀔 때도 봤고요. 그리고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운영 사의 팀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현물, 주식과 그리고 선물 거래를 병행했었습니다. 그리고 IR 전문 기업, 상장 기업들을 컨설팅해주고 뭐 공시를 쓴다거나 또는 주주들 관리해주고 하는 IR 회사 또 오픈을 해서 이사로 재직을 했었고요. 현재는 지금 재테크 미디어 플랫폼이죠. 여러분들께 가끔 올려드리고 있죠. 뭐냐면 지금 재테크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를 기사도 올리고 그리고 칼럼들도 올리고 있는 재테크 미디어 플랫폼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양한 좀 재밌는 글들을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재테크 관련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많이 컨텐츠들을 채우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장 마감 때 올려드리죠. 요거 마감 시황들 제가 직접 적어서 이거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다양한 정보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도 제가 지금 주식 관련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항상 제도권에서 또 일했던 경험이 있는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더 기관에서의 어떤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 질문이라든지 뭐 공시 관련된 것이든지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카카오톡 TV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 TV로. 그래서 카카오 TV로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장 전부터 장 마감 때까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다양한 정보, 주식 관련된 정보와 그 다음에 뉴스들 그리고 뭐 종목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단체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852 박철순을 검색하시면 거기에 단체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 텐데 그리고 이제 VIP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즌 3 방이 오픈이 됐는데 다양한 우량 기업들 위주로만 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단체방이든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게 실적 펀더멘털 튼튼한 종목들, 우량주들 이런 것들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매수매도 하실 수 있도록 신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운영자분에게 상담 요청을 글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화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장은 아니다 보니까 기존 포트폴리오에다가 단기 종목들을 병행해서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방에 계셨던 분들 8월달에 그 수익 익절 인증된 글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8월달에 익절했던 몇 개 중에 하나가 뭐 루트로닉이라는 기업도 있었고요. 한번 볼게요. 왜 이걸 보여드리려면, 자, 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자, 단기 종목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실적이 안 좋다라거나 또는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급등주가 아니에요. 자, 요 종목 같은 경우,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7월 말에 이제 들어가서 바로 조금 시세가 나오고 나서 단기로 8월 첫 거래일에 입절을 했거든요. 요 종목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워낙 또 많이 올라갔던 기기 쪽 회사죠. 그런 회사들 위주로 베팅을 합니다. 또 하나 또 입절했던 거를 보면, 자, 이것도 있었죠.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긴 한데, 요 엑셈 같은 경우도 미리 매수를 해서 조금 올라왔을 때, 단기 시 나왔을 때 바로 입절을 했습니다. 짧게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어제 전거래일에 더 많이 또 올라줬었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아주 좋은 수익을 냈는데, 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름이 조금 약간 생소한 기업일 수는 있지만요, 실적을 보세요. 자, 재무제표가 탄탄한 기업들입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올해 전망치까지도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에요. 또 오늘도 이제 익절한 종목 아마 인증이 올라갔던 것 같은데, 한솔케미칼입니다. 많이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이 종목 이제 시세가 나와서 바로 입절을 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고, 단기 종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작은 기업, 테마 기업, 실적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기술적 분석만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거의 뭐 투기 가까운 거죠. 자, 한솔케미칼 대형주예요. 코스피 종목입니다. 엄청 큰 종목이죠. 자, 시가총액이 조 단위인 기업이에요.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로도 단타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단기 종목이라고 하면 왜 다들 이상하게 실적 이런 거 체크 안 하고 그냥 급등하는 종목들 올라타고 이런 것들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제가 1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기관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투자법입니다. 어디서 그런 게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확실하지 않으면 언제든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물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시장 때문에 지금 많은 종목들이 하락했고 거기에서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나는 경우는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그런 종목들은 나중에 지수만 올라오면 대부분 회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지금 단기 종목만 물론 지금 기존 포트에 있는 종목들을 말씀 못 드리지만 단기 종목은 이미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그런 종목들을 봤을 때 공통점이 뭐냐, 단기로 들어갔지만 실적 성장이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이 되는 종목들이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 중에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와서 가격 저평가 매력이 있어서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시세가 나올 만한 어떤 타이밍, 또는 최근 들어서 수급이 활성화가 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라면 가능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회사의 기본적인 분석도 없이 단기 종목을 선별하고 들어가는 건 제가 보기에는 투자라고 볼 수는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단기 종목도 이렇게 펀더멘탈 좋고 실적 성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중에 골라서 들어가야지, 혹시라도 물릴 경우에 더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서라도 평단을 낮춰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뭔가 전략을 세울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지금 단기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들어갔는데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종목이 적자투성이의 관리 종목의 불안한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 하락이 이미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붙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단기 종목을 하시더라도 확실히 튼튼한 종목들, 제가 8월달에 입절했던 종목 보여드렸잖아요. 한솔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엑셈이라든지 또는 루트로닉, 얼마나 좋은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이런 기업들로 단기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또 한솔케미칼을 매도를 하면서 또 단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이 어떤 종목이 계속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시장에 따라서 또 같이 밀리고 올랐다가 막 횡보하고 좀 지루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여기서 단기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단기 종목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하고 들어가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일단 최근에 단기 매매했던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이제 제가 VIP 방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종목 선별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또 기존 종목들 제가 상담해드리고 저희 공식 포트폴리오로 교체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이제 추천주 종을 보면 뭐 너무 다 안정적으로 잘 올라줬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SBS 이번 시즌 3에서 첫 번째 방송 소개 종목이었죠. 이 종목은 지금 오늘 종가로 봐도 41.91%예요. 41.91. 제가 이거 안 속이고 다 보여드렸죠. 지난주 무방 때도. 이게 지금 추천드렸던 종목들인데 여기가 가장 우측에서 두 번째가 수익률입니다. 추천드린 다음날 시초가로 제가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두 종목 빼고 세 종목 이녹스 첨단도세 한 4% 정도대 마이너스, 그 다음에 현대차 1%대 마이너스, 동진세미캠 1%대 마이너스 이 정도인데 나머지는 다 수익률이 엄청 좋았죠. 뭐 1, 2% 수익 내고 제가 홍보도 안 하잖아요, 그쵸? 1, 2% 내고서 뭐 그걸 잘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그건 찍어도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펀더멘탈 좋은 기업을 가지고 가야 상승이 나왔을 때 더 끌고 갈 수 있어요. 좋은 종목이 아니면요 끌고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50% 60% 이렇게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지금 추천드렸던 종목들 20% 이상 나온 게 많잖아요, 그죠? 지난주보다 또 좋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동진세미캠이 좀 빠져 있었어요. 근데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뭐 다 마찬가지죠. 다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단기 종목이건 충장기 종목이건 제발 펀더멘탈 좋은 기업들로 베팅을 해라.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종목들 다 이제 검색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거꾸로 가고 있는 종목 한 종목도 없습니다. 한 종목도. 그런 종목을 저는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일단 그것만 빼도요 종목 볼 게 좀 줄죠. 얼마나 편해요. 안 그래도 2,000개 넘는 종목 중에 볼 게 너무 많은데 실적으로 다 잘라버리세요. 그런 종목 아니어도 수익 낼 종목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최대한 재무상태 좋은 종목들로 소개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도 여러분들이 아마 매매에 계속 참여하신 분들, 제가 추천드린 종목 사신 분들은 상당한 수익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것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지금까지 수익 난 거 이후에 잘못하면은 손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더. 그래서 앞으로도 항상 이렇게 저와 함께 펀더멘탈 튼튼한 종목들로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제가 더 여러분들보다 잘하는 거는 이거죠. 실적의 어떤 예측을 더 빨리 하는 거는 제가 잘할 수밖에 없죠. 왜? 제가 항상 기업 탐방을 다니고 그 회사의 기술이라든지 그 회사의 어떤 기술이 갖고 있는 부가가치라든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수주가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더 빨리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좀 더 빠르죠.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실적이 단순히 올라가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동종업체들보다는 좀 더 잘 올라갈 만한 기업들, 상대적으로 차별화된 뭐 시장 점유율이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 기대감이 더 높은 기업들을 찾는 게 항상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공부를 항상 해야 된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준비한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고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작년인가 한번 요 내용을 한번 무료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별거 아니죠? 주식 알짜 정보 사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채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졌어요. 예전에 별로 없었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새는 진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좀 알자.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주식을 하냐 정도를 제가 몇 개 추려서 가지고 왔는데 좀 많아졌어요.
제가 몇 개 더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한번 보시면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스만 보고 주식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뉴스는 이미 다 공개된 정보죠. 그래서 뉴스는 계속 보시면서 그 흐름을 보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찐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직접 이런 채널을 통해서, 검증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정보 무슨 많죠. 뭐 다트도 있고 뭐 FM 가이드도 있고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 지금 화면에 저는 이제 대신증권 걸 쓰고 있는데, 자, 요거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다 클릭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다 눌러봐야 돼요. 다 전부 다. 여기에 뭐가 있는지, 여기에 뭐가 있는지, 여기에 뭐가 있는지, 이건 도대체 뭐지? 이거를 궁금증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종목 이거 궁금한데, 그럼 여기 누르면 되지.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HTS 안에 있는 정보가요 정말 많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지금 표시해드린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이요, 이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 회사들과 다 협력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료가 연동이 됩니다. FN 가이드 쪽에 있는 자료들이요 엄청 많이 올라가요. 일로 예를 들어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재무제표 많이 보잖아요, 그쵸? 자, 이런 것들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FN 가이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써있잖아요, FN 가이드.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채널들의 정보들이 이 증권 시스템에 많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눌러보시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먼저 가장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어떤 채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모바일로만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모바일 MTS를 익숙하게 습득을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항상 뭔가를 검색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증권사 시스템은 하나만 쓰시길 권유를 많이 드려요. 여러 개 쓰면 헷갈리거든요. 저도 그래서 하나밖에 안 써요. 매매는 다른 걸로 하더라도 이런 정보 수집은 저는 대신으로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신을 이 업으로만 거의 15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익숙하거든요. 제 맘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나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익숙해지시면 정말 뭐 급할 때 여기서 다 찾을 수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쏙쏙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의 HTS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들 우선이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는 증권사 너무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정보를 수집하는 증권사 시스템은 하나만 골라서 쓰시라. 이왕이면 메이저 걸 쓰시는 게 낫겠죠. 자, 그리고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네이버 증권 많이 보시잖아요. 여기 초심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경력자분들이라면 좀 그래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같이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 보시면 자, 네이버 증권 아주 접근성 좋고 생각보다 잘 정리되어 있고 볼 거 많습니다, 은근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들어가면 도대체 뭐가 있는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좌측에 보시면 국내 증시 들어가시면 외국인들 매매, 기관 매매들은 뭔지, 외국인들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뭔지 잘 나오잖아요. 지금 관리 종목은 뭔지, 위험성이 있는 종목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하물며 기술적 분석까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골든 크로스 종목들. 골든 크로스가 뭐죠?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매수의 신호. 뭐 100%는 아니지만 좋은 신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기 이평선이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여기도 상당히 많아요. 다만 여기에 이제 뭐 리서치 쪽에 들어가시면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가 쫙 오는데 여기에 다 100%다 공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100%다 증권사 리포트들이 여기에 다 연동이 돼서 자연스럽게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리포트가 100% 정보 공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그렇게 하면 자 뭐 삼성전자를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종목 토론실 여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글을 올리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일단은 검증되지 않은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이것 때문에 내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용하는 악이용하는 아마 세력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회사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그 회사에 있지도 않은 거를 허황된 루머를 퍼뜨린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왜? 이건 거의 뭐 익명에 가까운 거잖아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물론 좋은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팩트가 없는 이야기도 너무 많고 어디서 나온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럴 때 팁은 가끔 뉴스도 안 나오는데 갑자기 어떤 내가 보고 있던 주식에 급변동이 생긴 거예요. 이유가 몰라. 찾아도 아무리 여기서 누가 빨리 올린 사람들이 가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때는 활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 들어가면은 안 좋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을 걸러들으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신 분들이라면 뭐 상관없겠지만 특히나 이제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잘못 배우면은 주식 이상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리 원칙에 맞는 매매를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주식으로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이런 데는 일단 처음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충분히 접근성 뛰어나고 좋지만 조금 보기에 조금 불편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보가 100%안 올라와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초보 투자자분들에게는 가장 그래도 많은 정보를 주는 그런 채널이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한국 IR 협회. 자, 지금 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국 IR 협회 사이트를 나는 들어가 봤다. 2번. 채팅방에 한번 쳐주세요. 나는 안 들어가 봤다. 3번. 나는 IR 협회 사이트에 들어가 봤다. 2번. 안 들어가 봤다. 3번. 아마 2번이 많이 나오면 어떡하죠? 저는 3번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3번이 나오셨고요. 대부분 3번이실 거예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3번.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요거를 왜 그냥 보여드리냐면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어떤 기업을 살까? 괜찮다라고 한번 보고 싶은데 그 회사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의 어떤 내용을 보려면 어디 들어가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HS에서 많이 들어가는 건 여기잖아요. 그쵸? 요창. 딱 동지세금 안에 검색했어요. 들어가서 쫙 가요. 왜냐면 여기 썸머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 사업 요약에 대한 내용들이 쫙 나와요. 여긴 디스플레이 반도체 재료 만드는 회사구나. 최근에 이랬구나. 봐서 재무 요약 또 보는 거예요.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본 다음에 그 실적 좋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도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기도 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또 상장 기업들은 회사 소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없는 데도 있지만요. 열정이 있다면 회사 홈페이지 정도는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런데 회사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지만 이 IR IR 협의회를 들어가시면 뭘 볼 수가 있느냐? 자, 제가 아까 이런 말씀드렸죠. 제가 IR 전문 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사로 재직을 하면서 함께 오픈을 해서 상장 기업들 홍보를 도와줬었는데 IR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업 설명이라고 하시면 돼요. 기업 홍보, 기업 설명,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회사들, 어떤 회사들의 기업 설명의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실제 기업 설명의 중계 방송. 코로나 이후에 기업 설명회는 보통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중계 방송도 여기서 이렇게 하죠. 세비캠 기업 설명회 대표이사님이 직접 하셨죠. 자, 대성 하이텍. 자, 좋죠. 다 최근에 이제 보니까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이네요. 그죠? 다 최근이잖아요.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 중에 좋은 회사 많았어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뭐 성일하이텍도 그렇고요. 다 좋은 회사예요. 세비캠도 좋았고 대성 하이텍도 괜찮고 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고 또 기업 설명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요.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자, 휴메덱스가 2분기 실적 발표회를 했대요. 한번 눌러볼까요? IR북. 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나요? IR 자료가 있는 기업이면 더 분석이 편하죠. 왜? 이 회사가 이미 자기네 회사의 어떤 장점들과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고 특히나 이제 보기 쉽게 그리고 최근에 자기네가 미래 성장을 위해서 밀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보통 마지막에 가면 이제 재무 상태라든지 미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쫙 나오거든요. 보통 이렇게 재무 정보는 나오죠, 보통.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의 IR북이 있는지 기업 설명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있다면 반드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있다면 안 보면 안 좋겠죠. 그래서 항상 이 IR 협의회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런 기업들의 기업 설명 자료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얼마 좋아. 이거 보려면 사실 기업 탐방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다 내용 확인하려면. 근데 알아서 만들어준 자료예요. 물론 이걸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왜? 자기네 기업을 홍보한 거기 때문에 단점을 없앨 수는 없어도 너무 부각시키지 않았겠죠. 이왕이면 장점을 부각시켰겠죠. 하지만 주력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보통 나오기 때문에 그 회사의 어떤 실제적으로 이 회사는 이걸 하는 회사구나. 그렇다면 이 회사는 이 업황에 올라가야 돈을 벌겠구나. 이런 지표가 발표가 되면 얘네는 주가가 뜰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력 사업의 어떤 흐름들을 보기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IR 협의회도 여러분들이 뭐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시들. 자, 지난주에 이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그 다음에 배당락 뭐 이런 것들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뭔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주가와 관련이 있는 많은 공시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뭐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인수권부사채 뭐 이런 것들 상당히 많죠. 아니면 추가 상장도 있고요. 공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항상 이 어떤 공시가 나오면 제 종목 제가 이 기업을 갖고 있는데 이런 공시가 나왔어요. 이건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다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공시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주가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이론적인 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이론만 보면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거랑 그래서 결국 주가랑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지금 무료 방송 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런데 결론은 그래서 이런 공시들은 그만큼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공시가 올라오는 사이트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두 개입니다. 다트와 그 다음에 카인드. 보통 카인드보다는 다트를 많이 아시죠? 그리고 많이 사용하시고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상장 기업들의 공시 자료가 올라오는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요거 다트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카인드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공시는 거의 뭐 비슷하게 올라오긴 해요. 비슷하게 올라오긴 합니다. 한번 볼게요. 다트 여기 내려가시면 여기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 시스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카이드 뭐 한글로 쳐도 나옵니다. 자, 요거는 보시면, 자 보시면 밑에 여긴 거래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밑에 좌측 하단 보시면, 그쵸? 요거는 금융감독원, 좌측 하단 금융감독원, 요건 거래소. 그 차이에요. 거의 비슷한 게 이제 올라오긴 하는데, 일단은 저는 근데 카인드를 조금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카인드를. 왜냐면 물론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만 보셔도 충분하긴 합니다. 충분하긴 해요. 여기 들어가셔서 일단 메인에 나와 있는 것들, 오늘의 공시 뭐가 올라왔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많이 본 문서는 뭔지, 이게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몰린 거는 그만큼 뭔가 이슈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시고, 공모 게시판도 보시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기업, 뭐 예를 들어서 세비캠을 쳤어요. 최근에 상장한. 이러면 공시 쭉 나오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서 3년 정도 공시를 제가 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왜? 이 회사의 공시들을 보면요, 이 회사가 어떤 계약을 해갖고 어떻게 뭐 예를 들어 주식이 변해 있고, 그래서 회사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지금 현재 실적도 가늠해 올 수 있는 공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공시들을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회사의 공시들을 쭉 볼 수 있고, 카이드는 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보기가 편한 게 뭐냐면, 여기 똑같이 오늘의 공시 보기 편해요. 그런데 요런 거, 시장 조치, 신규 상장하는 것들, 상장 안내, 불성실 공지, 법인 지정들,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이거 이따 문제 생기면 상패 가는 겁니다. 물론 바로는 아니지만요. 거래 정지된 기업들, 뭔가 위험한 종목들을 보기가 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장 조치 카테고리가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혹시라도 내가 보고 있던 종목들 중에 이런 데 걸리는 게 없는지. 그리고 IPO 관련된 예비 심사 기업들, 코넥스에 신청한 기업들, 뭐 이런 것들, 이거 최근에 다 보셨던 거잖아요. 공모 기업들, 소카 가장 최근 거죠. 대성화이텍, HYTC, 세비킴, 이런 것들, 이런 건 스펙이고요. 자, 신규 상장 기업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IPO 신규 상장 기업들에 대한 것들을 좀 보기가 좀 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 때문에만 보는 건 아니에요. 요거 때문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쪽인데, 시장 조치 쪽인데, 금감원 다트에 올라오지 않는 공시가 카인드에만 올라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뭐냐면 새로 증시에 상장하는 어떤 신규 종목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투자 종목의 리스크 관련된 것들이 여기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다트랑. 그 여기만 올라오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카인드를 좀 더 많이 보는 편입니다. 굳이 본다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하나 검색을 해볼게요. 진짜 다트에 올라오는 건 왠지 카인드 다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지금은 굉장히 힘든 종목이지만 신라젠 한번 볼게요. 자, 신라젠. 자, 카인드와 다트 양쪽에다 검색하는 겁니다. 자, 양쪽 다 검색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2021년도 제가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일단 예전 거를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자, 2021년도 9월 6일날 이후의 공시가, 자 이게 다트예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거. 자, 2021년 9월 6일 이후에 올라간 공시는요 9월 1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6일과 13일 사이에 공시가 없었어요. 다트에는. 그쵸? 안 보이죠 지금 여기에.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다트 들어가셔서 신라젠 검색하시고 2021년도 9월 6일과 9월 13일 사이에 공시가 있는지. 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카인드에는 있어요. 자, 9월 6일과 9월 13일 사이에 9월 9일 공시가 하나 더 나왔어요. 9월 9일 공시. 이게 없었잖아요. 다트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얘네만 있었던 게 이거였어요. 뭐냐면, 자, 뭐였냐? 추가 상장이었어요. 추가 상장.
유상증자 제3자 배정으로 올라왔던 추가 상장인데 자, 신주가 유상증자로 인해서 상장이 된다라는 그런 공시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 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카인드에만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카인드에만. 거기다가 발행가액이 3,200원이기 때문에 그 당시 주가 대비했을 때는 훨씬 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안 볼 수만은 없는 거였죠. 물론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은 지금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주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특히나 리스크와 관련이 있는 공시가 다트에는 안 나오는데 카인드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 나오는 것들이 올라오는 카인드의 매력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뭐 제가 여기 지분 있는 게 아니죠. 이거 나라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뭔가 리스크 관련된 것들이 카인드에 좀 더 많이 올라온다. 왜냐면 고유 공시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카인드에는 뭐 투자주의 공시 같은 경우는 카인드의 고유 공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트보다는 카인드에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공모주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카인드가 더 보기도 편하고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트도 좋고 카인드도 좋지만 간혹 카인드에만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다트 카인드 왜 들어가는 거죠? 내가 관심 있는 기업들, 기업의 과거 공시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과거 공시 꼭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왜냐면 수익과 관련된 공시들도 많이 나오고 주가의 변동성과 관련된 공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매수하는 종목의 1년 이상 공시는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입니다. 이런 것도 볼 줄 모르고 종목을 추천하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진짜. 자, 그래서 이렇게 카인드와 다트의 차이를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FN 가이드. 워낙 익숙하죠. 우리가 아까 여기서도 봤잖아요. 이거 다 FN 가이드 자료거든요. HTS에 있는 게. 그래도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자, 워낙 익숙하죠. 자, FN 가이드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된, 저도 이게 언제 오픈을 했던 거죠? 제가 이제 2008, 9년, 9년도부터 이쪽 일은 9년도부터 이제 했으니까요. 그때도 뭐 한참 많이 썼거든요, 저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쉬운 거는 유료 사이트입니다. 유료 사이트. 예전엔 무료였거든요, 제 기억에. 근데 저는 지금은 안 보지만 왜냐면 HTS 안에도 많이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거 막상 들어가서 유료로 사용해 보시면 상당히 좀 유용한 게 많습니다. 왜냐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기업 재무 실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서 뭐 컨센서스, 전망치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굉장히 카테고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기 좋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나는 좀 여기서 정보를 좀 더 정리가 되어 있는 거를 난 원해. 그러면 뭐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여기서는 전 증권사의 리포트 같은 것들이 대부분 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뭐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도 검색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도 상당히 유용하게 쓰는 사이트지만 HTS의 이런 요약된 내용들 정도는 대부분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게 이제 빅파이낸스인데,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빅파이낸스 제가 뭐라고 했죠 그때? 시계열적으로 보기 좀 쉽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 무료입니다. 무료. 저 여기 지금 저 들어가 있죠. 근데 돈 안 냈어요. 저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것들 FN 가이드를 제외하고는 다 무료입니다. 유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는 많죠. 자, 그래서 빅파이낸스 들어가시면
뭐 하나 검색해 볼까요? 음, 자, 어떤 거 해볼까요? 성일라이트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성일라이트 딱 나오죠. 잘 나옵니다. 주주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재무제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매출액이 이렇게 바뀌어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볼까요? 아, 영업이익이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 그래프로 보기가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만 보다가 이렇게 숫자로만 보다가 그래프로 보면 이게 좀 더 빠르게 된다는 거죠. 아니, 갑자기 누가 개인 종목 분석을 물어보셔가지고 개인 종목 분석은 무료 방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금감원 제재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항상 표로 많이 보던 거지만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흐름을 파악하기 좋은 자료들이 많다. 시간별로, 시기별로. 그래서 요것도 상당히 볼 게 많습니다. 뭐 IR 자료도 올려오고요. 협력사 및 경쟁사도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뭐냐면 필그룹 전체 평균인 거예요. 주가에. 필그룹이 뭐죠? 유사한 기업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다 눌러보시면서 아, 여기에 이런 게 있구나 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 되죠. 그래서 빅파이낸스도 볼 게 좀 많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거 보시고요. 자, 다음. 요 버틀러는 저는 잘 안 보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이거 보시는 개인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요 버틀러란 사이트인데 뭔가 여기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시각적으로.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뭐 아무거나 쳐볼까요? 뭐 SFA 반도체 한번 눌러볼게요. 떠 있으니까. 자, 벌써부터 우리는 약간 그런 거 익숙하잖아요. 뭐냐면 숫자 나오고 엑셀 파일 같은 거 나오고, 그죠? 그런데 여기는 뭔가 이 시각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 영업이익의 어떤 추이 바로 파악이 되잖아요. 그죠? 아,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2020년도부터 시작해 올라가고 있구나. 아주 잘 나오잖아요. 밸류에이션도 나옵니다. PBR 밴드도 나오고 있고요. 그쵸? 주당 순자산 비율, PER 밴드도 있어요. 주식당 순이익 비율, 주가 순이익 비율이죠. 이런 것도 나오고 아주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역시나 여기도 IR 자료 같은 것들 볼 수 있게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리서치 자료는 나오기도 하고 아직 안 나오는 것도 조금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물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하지만 작은 회사들은 사실 잘 안 나오죠. 그건 사실 어디 가나 좀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증권사 리포트는 아주 작은 기업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제 탐방을 하고 기업을 분석해서 리포트를 써서 거기에 뭐 전망치를 내잖아요. 목표 도가라든지 아니면 목표 가격이라든지. 근데 커버하는 이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을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왜? 리서치 부서에 있는 애널리스트의 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작은 기업들은 스몰캡 부서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스몰캡 부서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작은 기업들은 리포트가 많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그 중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를 이긴 기업들 중에 알짜배기들이 상당히 많죠.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엑셈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 엑셈은 저희가 단기로 최근에 수익 냈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엑셈 아까 봤던 이런 기업들은 사실 모르는 분들 많죠. 요 회사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엑셈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재무 훌륭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안 보시면 안 돼요. 이왕에 볼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너무 많아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작은 기업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다. 좋은 기업도 굉장히 많이 숨어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버틀러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개인 투자분들에게
상당한 유용히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또 토론도 좀 되어 있더라고요. 토론창도 있고 메모는 없지만 아직. 자,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정보 들어가시면 뭐 회사에 대한 뭐 간단한 내용들도 있고요. 위치가 어딘지. 그래서 보기 편하죠, 되게. 안 편한가요? 공시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거 그러면 다트도 안 들어가 되잖아요, 그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방송에서 요 자료를 가끔 쓰거든요. 뭐냐면 뭐 이런 자료는 다 어디 가나 있으니까요. 근데 요 시각적인 정보들은 제가 시청자분들이 좀 보기 편하기 때문에 가끔 요거 출처 밝히고 방송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는 고마운 채널이죠. 그래서 버틀러란 채널도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또 하나 채널을 한번 볼게요. 한경 컨센서스, 약간 FN 가이드와 비슷한 느낌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 이게 메인 채널입니다. 메인 화면이에요. 보시면 기업, 산업, 시장, 파생, 경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업 클릭하시면 기업 리포트들, 개별 기업들, 산업 클릭하시면 산업에 대한 리포트. 산업 리포트에서 웬만하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속한 산업이라면. 탑다운 방식으로 분석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산업, 웬만하면 실적 잘 나오고 좋은 기업들은요, 지금 업황이 좋은 산업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사고 있는 종목이 어떤 지금 산업에 속해 있고 그 산업은 지금 업황이 어떤지 정도는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은 제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여러분들께 아침에 올려드리는 편인데 이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 그러니까 목표가가 상향된 종목 아니면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을 웬만하면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왜 기존의 목표가보다 더 올렸을까요? 대부분은 그 회사의 실적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요인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공장을 예를 들어서 증설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실제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에 목표가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왜? 실적이 더 나오면 회사의 가치는 더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레벨업이 돼야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은 그래도 좋은 장점이 있으니까 증권사에서 이거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까지 아셔야 돼요. 그냥 올렸구나 사자 이게 아니에요. 올렸으면 왜 올렸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올린 이유가 좀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한번 매수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하향 종목 같은 경우는 뭔가 안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갑자기 전망치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뭔가 성장성이 갑자기 둔화됐다거나 뭐 실적이 나빠질 확률이 있다라거나 뭔가 회사에 악재가 생겼다거나 그러면 하향 조정됩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을 웬만하면 안 보는 게 낫겠죠. 당분간은 그런 것들이요. 하지만 이게 또 단기 이슈로 끝나는 거였다면 오히려 이때 주식이 좀 빠졌겠죠. 그러면 그때가 중장기 베팅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것도 뭐 거의 안 들어가실 텐데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국은행 써 있죠. 이거 검색하시면 나와요. 자, 요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경제 지표라든지 통계에 관련된 것들을 정말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100대 통계 경제 성장률 아니면 뭐 GDP, 취업자 수 뭐 이런 다양한 지표부터 통계까지 그리고 뉴스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일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나오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기자분들이 기사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왜? 이거는 확실한 거니까요. 이걸 팩트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자료고 정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당연히 기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더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뉴스보다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채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어떤 대외 변수, 이런 거시적인 변수, 매크로 변수에 민감한 뭐 대형주라거나 이런 것들, 경기 민감주들, 이런 것들 베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이런 지표나 통계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개별 종목의 상황도 봐야 되겠지만 이런 거에 민감한 종목군이라면요. 그래서 대형주라든지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꼭 보시면서 베팅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이 빠른 이런 수치들을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이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은 이게 보면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모르겠죠. 계속 보다 보면 또 익숙해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 국가 통계 포탈. 요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고 국군은 아니죠. 아, 이거거든요. 코시스. 약간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인베스팅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역시나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경제, 사회, 환경, 뭐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여기는 보면은 경제만 관련된 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저 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 이거였거든요. 고령화율 이런 거. 이거 그냥 뉴스를 찾기보다는 저는 여기서 찾는 게 더 좋더라고요. 뭔가 더 정확하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정말 뭔가 그 신뢰도가 있는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종목을 선별할 때나 방송을 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수치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경제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검색하실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산업별 자료, 어떻게 보면 뭐 북한 통계도 나오고요, 국제 통계도 나오고요. 상당히 유용한 채널이니까 이런 거 수치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자료들 확인하실 때 여기 사용하시면 상당히 좀 쓸만하더라고요. 저는 가끔 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건 뭐 이제 제 방에 계신 분들은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진짜 이제 어차피 제가 이제 매주 시크릿 노트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 한국 예탁결제원에 들어가시면 보도자료 밑에 매달 말일에 요런 것들이 나옵니다. 매달 말일날 다음 달 의무 보유 등록 해제 예정, 이런 글이 올라와요. 매달 올라옵니다. 매달 말에.